파일은 제가 네이버에서 스크린 캡처한 이미지 파일입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에 저 건물을 배치시킬 겁니다. 스케일로 키우면 돼요. 자, 스케일로 키우는데 지금 조절점이 여기 원래 이 끝에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로 들어와요. 몇 배쯤 키우면 좋을까요? 10배 키워봤습니다. 네, 10배쯤 키우니까 적당할 것 같습니다. 10배 키워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3D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배경을 작업할 겁니다. 자, 3D 배경입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 됩니다. 뒤에 아파트부터 만들 건데요. 이걸 똑같이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다만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그리시되 디테일하지는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주된 모델링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배경일 뿐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지 않게 그리셔도 돼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선이 3D로 올라가지 않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그려 보실까요? 자, 보통 우리가 한 층 높이를 3m로 봐요. 3m에 24층 72,000. 자, 푸시 앤 풀 72,000. 그럼 아파트 하나가 이렇게 금방 올라섰죠?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선택하면 100% 오류가 납니다. 자, 왜 오류가 나냐? 자, 보시죠.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나누기 24. 그럼 24층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반투명을 줄 겁니다. 그럼 보시면 반투명을 주면 여기 중간에 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여기 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각 층별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여기 면을 빼고 테두리만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맨 위에 면을 선택하되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면을 빼고 모서리만 복사를 하시면 돼요. 나누기 24. 그러면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다른 점이요. 여기 면이 없죠. 요 중간에 여기 면이 없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복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맨 위 지붕에만 이렇게 면을 선택하시고 옵셋 150 150mm 옵셋을 해줍니다. 150mm만 옵셋 하고요. 그리고 푸시 앤 풀로 끌고 올라갑니다. 대략 1500 이상이요.
1500mm요. 그 난간에서 사고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1500mm 이상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적당한 위치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푸시앤풀 3000. 3000이면 조금 작을 텐데 엘리베이터실이요. 5000 줬습니다. 5000 주시죠. 엘리베이터실입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러면 아파트 하나가 만들어지겠네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니까 이렇게 해서 뒤에 배경으로 아파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 아파트를 지도에 맞춰서 복제를 해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넉넉하게 복제해 주세요.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뒤에 있다라는 의미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는 안 보여요. 우리가 볼 부분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늘어만 놔주시면 돼요. 자, 한번 놔보시죠. 원래 이 뒤에 배경은 포토샵에서 합성합니다. 원래 이 뒷배경은 포토샵에서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와 구도 맞추는 것만 여기서 해요. 나머지는 포토샵이에요. 근데 우리가 포토샵 못 쓰잖아요. 그러면 스케치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모델링을 뒤에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양 옆에 건물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7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자, 제가 빨리 그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7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자, 7개의 건물을 따라 그리는 겁니다. 자, 5층 사무실로 15,000이네요. 15,000. 그리고 다시 나누기 5, 옵셋 150, 푸시앤풀 1500, 적당한 위치에다 사각형 그리고 500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건물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변의 건물들을 전부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셔도 됩니다. 이거 막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도 없고요. 적당히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그려야 되냐면 이 도로요. 도로. 다 그리실 필요는 없지만 이 앞쪽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인도와 도로는 따라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 보는 건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다 그릴 필요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안 그려요. 자, 우리 눈에는 여기까지만 보일 겁니다. 지금 그린 건 도로.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이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린 여기까지 이렇게만 볼 거예요. 이렇게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밖에 안 보여요. 도로와 인도의 높이가 특이하게 150mm입니다. 계단 하나의 높이예요. 우리 계단 만들 때 계속 150mm 만들었죠? 네, 도로와 인도도 150mm입니다. 150mm 돌출해 주시면은요, 이렇게 도로와 인도가 이게 도로와 인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메이크 그룹하고 뭘 넣어주면 돼요? 여기 컴포넌트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단 하나 여기다 놔주고, 크리스도 불러와서 집 앞에 놔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도미닉은 여기다 놔주고, 라우라는 여기다 놔주고, 우체통은 여기다 놔주고,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네요. 나무든 여기다 놔주고. 그럼 어떤가요? 거리 모습이 완성됐나요? 지우고, 나무는 앞으로 다시 당겨주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조감도로 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조감도는 세조자입니다. 새의 눈으로 보는 걸 조감이에요. 세조자의 볼감자, 영어로 버드 아이 뷰라고 합니다. 버드, 새, 아이, 눈. 그러니까 버드 아이 뷰, 조감도는 뭐가 보여요? 지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더 모델링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얘를 가려버리면 곤란하겠죠. 또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조감도는 여기까지, 투시는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구도는 3법칙이 있습니다. 3 곱하기 3 법칙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처음인가요? 아닌데 이거 저기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나요? 폰카로 이거 이렇게 해서 거꾸로 들고 이렇게 찍는 거 모르세요? 그 폰카 보면 여기 격자가 이렇게 3개 나오죠. 그래서 3 곱하기 3 법칙입니다. 3 곱하기 3. 저 가운데 사각형 보이죠? 저기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저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가 아니고, 틀렸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베스트는 아닌데 좋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도를 여기다 하나를 맞췄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하나 똑같은 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이걸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사람을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사람 말고 나무 같은 걸 여기다가 하나 더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걸 대칭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람들이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 명 놔주고 여기다 한 명 놔주고 서로 대칭을 이루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거 대칭이라고 해요. 영화나 드라마 기법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3 법칙이라고 해요. 3 곱하기 3 법칙. 이 안에 건물이 딱 들어오면 가장 보기 좋은 구도가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는 하는 얘기가 일소점 투시도를 많이 찍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투시는 소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일소점 투시는 소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딱 대칭이 맞아요. 보기 좋습니다. 구도 잡는 연습하기 아주 좋아요. 두 번째, 아니 세 번째가 되나요? 3 곱하기 3 대칭, 그 다음에 수직. 이 선들이 수직이 되게끔 기울이지 마세요. 수직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쁘게 나옵니다. 방송국 카메라맨들 있죠. 카메라맨들이 제일 입사하고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수직입니다. 무조건 인물 사진을 찍든 어디를 찍든 수직이 되게끔 찍어라 라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구도는 예쁘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렌더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는 다 영어로만 나올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못 쫓아올 겁니다. 왜냐면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업을 배운 티가 나요. 자, 찾아보시죠. 이 당구공 아이콘을 찾아보시죠. 이게 에셋 에디터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과 주전자 아이콘이 같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한다고 했고 얘는 일반 렌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터랙티브 렌더는 안 쓸 겁니다. 인터랙티브 렌더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시간 렌더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물론 이제 실시간 렌더를 쓸 때도 있습니다. 배경하고 합성하고자 할 때는 저 실시간 렌더를 이용해서 배경을 맞추기도 합니다. 자, 요 에셋 에디터를 누르시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왼쪽 화살표가 있고 오른쪽 화살표가 있습니다. 왼쪽 화살표는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오른쪽 화살표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은 열어도 그만 안 열어도 그만입니다. 오른쪽은 열어놓고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이 첫 번째 아이콘이 이 첫 번째 당구공이 매트리얼입니다. 내가 재질을 만들고 싶어요. 매트리얼, 재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구 그림 보이시죠? 얘가 조명입니다. 제일 기본 값으로 선라이트, 태양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V-Ray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렌더링 엘리먼츠라고 하고, 그 다음 얘는 텍스처고, 이 두 개는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어 그림 보이시죠? 얘가 렌더 셋업입니다. 이 렌더 셋업에서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CPU, GP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PU는 렌더링 계산하는 주체가 CPU로 렌더링합니다. GPU는 그러니까 그래픽 프로세서로 렌더링합니다. 누가 빠르나요? 그러면 GPU가 빨라요. 이 GPU 체크한 다음에 이 점점점 눌러서 두 개 다 체크하면 GPU하고 CPU 둘 다 씁니다.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CPU를 쓸 겁니다. 컴퓨터가 좋아서가 아니고 CPU를 체크했을 때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거 요걸 끄세요. 프로그레시브는 순차 렌더라고 합니다. 근데 순차 렌더가 렌더링 속도가 느려요. 그럼 프로그레시브를 끄게 되면 그 오른편에 보면 버켓 사이즈 있죠. 이 버켓 렌더가 됩니다.
네모난 사각형이 화면 왔다 갔다 하면서 렌더링을 할 건데 이 버켓 개수를 가지고 CPU의 개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퀄리티네요. 퀄리티 하이로 놓으면, 하이 플러스로 놓으면 고퀄리티로 렌더링 합니다. 그 다음 로우로 놓으면 완전 저퀄리티로 렌더링해요.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움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인쇄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하이 플러스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디노이저는 이건 써야 돼요.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디노이저,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그 노이즈 제거하기 때문에 얘를 체크해 두십니다. 그 다음 여기 카메라 항목이 있습니다. 카메라 항목도 그냥 둡니다. 딱히 바꿀 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카메라하고 VR 스피어컬 파노라마 사진하고 큐브맵 사진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VR 보셨나요? 입체 이미지.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VR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스테레오도 안 써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테레오스코픽입니다. 사람의 눈이 약 3도인가 6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요. 약간 떨어져 있고 오른쪽과 왼쪽 눈이 똑같은 사물을 받아들이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만든 게 스테레오스코픽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이 모니터, 배불뜨기 모니터 기억하세요? 배불뜨기 모니터는요, 주파수를 쏩니다. 뒤에서 이렇게 전자가 나가요. 홀수줄, 짝수줄, 홀수줄, 짝수줄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따로따로 주는 겁니다. 스테레오. 홀짝홀짝해서 두 개죠. 또는 좀 빔 프로젝트에다 두 개를 쏩니다. 빔 프로젝트를 두 개를 쏴요. 하나는 오른쪽 눈, 하나는 왼쪽 눈 이렇게요. 필터를 씌웁니다.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 근데 안경을 쓰고 들어가요. 가로 필터, 세로 필터 이렇게 된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럼 입체로 이렇게 스크린 입체로 보이는 거 있었을 거예요. 그게 스테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상현실도 안 하고 스테레오도 안 한단 말이죠. 이거 넣을 필요 없어요. 익스포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밝기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보면은요, 그러니까 카메라가요, 조리개가 있고, 셔터 스피드가 있고, 그 다음 필름 감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가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 보이시죠? 여기서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필름 센시티비티, 요거 필름 감도입니다. ISO 값이에요. 정확하게는 그 필름에 은가루가 발려져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이 빛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에 반응하는 감각 물질이 발려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은으로 들었어요. 주 소재가 은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이면은요, 은 소재가 100개 발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400이면은요, 400개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이 한 개 들어오면 은 소재 100개 반응해요. 빛 입자가 하나 들어오면 400개 반응해요. 100개 반응해요. 400개 반응해요. 누가 더 예민한 겁니까? 400개짜리가 더 예민하겠죠. 더 밝게 나오는 거예요. ISO 값을 크게 주면 빛이 더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폰카 보시면 ISO 값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 값은 ISO 값 100입니다. 100이고요. 옛날에 필름 카메라 없어지기 직전에 썼던 게 200입니다. 그 이전에 다 100 쓰다가요.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갈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썼던 카메라 이 감도가 200짜리예요. 그 100 또는 200이 기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주경, 그러니까 대낮에 찍는 거잖아요. 100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약간 한 3시, 4시쯤이면 200이면 돼요. 그 이후로는 다 200이면 충분합니다. 100이면 되고요. 어퍼처, F넘버라고 되어 있죠? 이거 조리개 값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조리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리개가 있어서 이 조리개가 이렇게 꽉 다물려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 조리개가 열려요. 셔터를 딱 떼면 닫힙니다. 이해되시죠? 이 F넘버는요, 조리개 값으로 조리개가 얼마나 많이 열리냐, 작게 열리냐. 내가 셔터를 눌렀는데 이만큼 열렸다가 닫혀요. 이만큼 열려요.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셔터를 딱 눌렀는데 조리개가 이만큼 열려요. 그럼 빛이 조금 들어오겠죠. 바로 그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F넘버입니다. 근데 빛 1이 제일 많이 열린 겁니다. 1이 제일 많이 열린 거고요. 그럼 1보다 더 적은 거는 1의 절반이 2예요. 이해되시나요? 2의 절반이 4고요. 4의 절반이 8이에요. 그러니까 조리개가 굉장히 조그맣게 열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표준값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참고로 피사체의 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 인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뒤에 배경이 뿌옇게 흐려진 거 있죠. 그게 심도가 얕아서 그렇습니다. 심도가 깊고 낮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심도가 낮다는 얘기는 요만큼만 포커스가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심도가 깊다는 얘기는 이만큼 포커스가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심도가 얕으면 인물만 요만큼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나머지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심도가 얕아요. 근데 심도가 깊어요. 그럼 이만큼 포커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찍든지 간에 다 포커스가 맞는 거죠. 심도가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1.2를 놔버리면 심도가 얕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만 또렷하게 보이고 주변의 배경 사진을 흐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F넘버를 다 열어버리면 돼요. F넘버를 열고 어디 갔냐? F넘버 열고 F넘버가 열리니까 어떻게 조리개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낮춰줘요? 셔터 스피드를 낮추거나 그러니까 ISO 값을 조절하거나. 근데 필름은 이미 고정돼 있어요. 필름은 고정돼 있으니까 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겁니다. 셔터 스피드요 보면 S분의 1초입니다. 그러니까 1초가 아니고 1초를 나누어서 쓰는 겁니다. 300이라고 써 있으면 300분의 1초입니다. 1000이라고 하면 1000분의 1초예요. 셔터는 어딨냐면요, 내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잖아요. 필름이 있으면 필름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셔터가 이렇게 들려요. 들렸다가 딱 닫힙니다. 300분의 1초 동안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1000분의 1초 그러면 1000분의 1초 동안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누가 더 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네, 300분의 1초요. 1000분의 1초 그러면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1.2로 조리개를 열어버렸으면 얘는 1000분의 1초로 순간적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요. 부웅 하고 지나가요. 그럼 자동차를 내가 찍고 싶어요. 그럼 조리개를 열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고. 날아가는 새 사진이 있어요. 그걸 또렷하게 찍고 싶어요.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휴대폰 카메라가요, 조리개가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조리개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하고 필름 감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조절하는데 프로 모드 들어가면 EV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그 조리개 값이 요거예요. 그 EV 값이 요겁니다. 우리 요거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8, 300. 자, 어떤가요? 14.229죠? 이거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던져놓은 겁니다. 만약에 잘 못 맞추겠어요. 내가 수동 카메라를 못 쓰겠어요. 그럼 이거 오토 체크하면
밝기를 알아서 체크해 줍니다. 저희가 쭉 렌더링해서 밝기를 중간값으로 맞춰주게 돼요. 여러분들은 최소 수동 카메라를 다루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밝기는 조명으로도 밝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카메라 값으로 조절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이 EV 값으로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얘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 있죠? 저기 하얀색에 대한 밝기 조화죠? 보통 6500이 태양이죠? 네. 화이트 밸런스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오토 체크하시면 알아서 조절해 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뎁스 오브 필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뎁스 오브 필드가 피사체의 심도입니다. 아까 F 넘버 나왔었잖아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3D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요. 3D 맥스는요, 이게 돼요. 조리개 값 조절하면 자동으로 심도가 조절이 됩니다.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심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 뉴 제가 실린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반지름 100mm, 24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구로. 자, 4000mm, 음, 1000mm 곱하기 5개. 제가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죠. 높이는 2400, 여기 폭은 4000, 요 간격은 1000mm.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 프로그레시브는 무조건 끄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뎁스 오브 필드를 켭니다. 여기 포커스 소스 있죠. 포커스 소스에 가면 요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라미에 선 4개 그려져 있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이 포커스 아이콘입니다. 얘를 누르신 다음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될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 저는 요 기둥에 포커스가 맞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색깔을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따라하진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요 기둥에다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클릭하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포커스 있죠. 디포커스 값을 0.7, 0.8까지 크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주전자 그림을 누르시면 이렇게 포커스 효과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이 기둥을 클릭해 줬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여기 맞춰지고 나머지는 다 디포커스 처리돼 버린 겁니다. 이게 피사체의 심도입니다. 피사체의 심도를 맞출 때 디포커스 효과를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DSLR 카메라나 혹은 수동 카메라는 조리개 값을 열어버린 다음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보통은 이렇게 심도를 깊게 넣지는 그러니까 심도를 이렇게 얕게 넣지는 않습니다. 이건 풀어버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펙트 여기 보시면 비네팅 효과나 버티컬 렌즈 틸트 같은 거 있는데요. 이 비네팅 효과가 뭐냐면 낡은 필름 효과를 비네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굳이 이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닫아두시고요. 자, 렌더 아웃풋이 있네요. 이 렌더 아웃풋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800에 450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화면 출력용입니다. 내가 종이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픽 쪽으로 넘어가는데 해상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보통 뭐 저기
해상도 얼마야? 그러면 이거는 뭐 저기 100만 화소짜리야 1000만 화소짜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해상도가 화소를 뜻합니다. 화소예요, 화소. 근데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00 dpi 또는 300 ppI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린터를 사면은요, 프린터는 전부 다 거꾸로 써놨구나. DPI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트 퍼 인치입니다. 잉크젯이잖아요. 잉크를 노즐에 넣어서 분사를 시켜버리면 동그란 도트, 원으로 분사가 돼, 입자로 분사가 돼요. 그 입자의 개수가 1인치 안에,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300개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PPI는요, 1인치 안에 300개의 픽셀, 300개의 화소가 찍힌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 모니터 있죠. 모니터는요 72 ppI입니다. 1인치 안에 72개가 찍히는 겁니다.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72 ppI가 찍히는데, 내가 사진으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사진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화소가, 해상도가 300 dpi가 되어야 사진처럼 나옵니다. 72 dpi 그대로 출력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요, 이거 하나도 의미 없어요. 800에 가로 800 픽셀에, 그러니까 가로 800 화소에 세로 450 화소입니다. 72 ppI예요. 이거를 300 dpi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커져야 되냐면은요, 한 3000 픽셀까지 커져야 돼요. 자, 제가 포토샵을 띄울 건데요. 자, 포토샵입니다. 파일, 뉴. 여기 프린트 보이시죠? 프린트를 누르면 여기 종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A4 있죠? 210mm에 297mm, 그 다음 뒤에 뭐가 붙어 있나요? PPI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네. 얘를 누르면, 자, 크리에이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A4 용지짜리를 만들었어요. 화소로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2480 화소에 가로가 2480개가 찍혀야 되고, 세로가 3508개의 화소가 찍혀야 A4로 출력했을 때 사진처럼 나온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잔머리로 굴렸습니다. 자, A4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요? 297mm죠. 여기다가 10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2970이죠? 아까 3408인가요? 한 500픽셀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략 이 정도 크기면 화소수가, 해상도가 한 280 dpi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출력하면은요, 깨끗하게 사진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출력하고자 할 종이 사이즈 곱하기 10, 그러면 돼요. 그럼 이 사이즈면 이제 출력할 사이즈가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렌더링 속도가 느려져요. 내가 800개만 렌더링하면 되는데 3000개가 렌더링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렌더링 속도가 느려져요. 800개 렌더링 하는 게 10분이었어요. 그럼 3000개 렌더링 하면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돼요. 심지어 어떤 거는요,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보다가 6시에 퇴근할 때 렌더링 딱 걸고 가요. 아침에 확인하는 겁니다. 저 퇴근합니다. 야, 어디가? 렌더링 걸어놨어요. 그래, 내일 보자.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800에 450으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아스펙트 레이소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가로 세로 비율 이건 여러분들 적당히 맞추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 저장은요, 파일 저장은요, 이거 렌더링 하잖아요. 렌더링 하면 여기 디스켓 그림 있죠, 요거 누르면 저장돼요. 저장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다시 3000개의 픽셀을 렌더링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여유가 있을까요? 8시간 동안 렌더링 했어요. 6시간 동안 렌더링 했어요. 그럼 여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쓱 움직이면 컴퓨터가 다운돼요. 심한 경우에는 리소스 자체가 아예 모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는 거예요. 너 렌더링하고 저장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요걸 체크한 다음에 요 경로, 요 그림 있습니다. 요 아이콘 누르면 내가 어디인가에다가 저장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때 여기 또 찾아봐야 돼요. 이걸 찾아봐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첫 번째, JPG 쓰면 될까요? 안 돼요. 쓰시면 안 돼요. 우리 JPG 많이 쓰시죠? 근데 안 돼요.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JPG는요 16비트 포맷입니다. 이게 갑자기 멍해지죠. 무슨 뜻이냐면요 64,000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6비트란 얘기는 2의 16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진수로 나가요. 이진수 16승계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16비트 포맷이라고 해요. JPG는 16비트 포맷입니다. 대략 64,000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어요. 내가 렌더링한 게 64,000개밖에 안 될까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PNG, BMP, TGA, 요 밑에 있는 TIFF, 얘네들이 24비트 포맷입니다. 이게 24승이란 얘기예요. 1600만 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비약적으로 늘어나죠. 이때 여기 PNG 파일하고 TGA는 32비트 포맷입니다. 8비트가 뭐가 붙냐면요 알파 채널이 붙어요. 알파 채널이 붙어서 포토샵에 넘어가면 알파 채널이 투명도로 작용합니다. 투명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합성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파일 포맷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PNG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도 많이 쓰고요. 이거랑 똑같은 게 EXR, 오픈 EXR 이미지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여기 VRAY 로우 이미지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그 휴대폰 보면은 로우 이미지로 저장할까요? 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입니다. 그 중에 PNG 파일로 이렇게 저장 누르면 나중에 렌더링 끝나면 자동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애니메이션 됐고 여기 인바이런먼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기 환경 효과입니다. 대기 효과인데 그 중에 GI 값을 켜주시면 됩니다. GI는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확산광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조명이 있어요. 조명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걸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하는데 오브젝트에 부딪히면 빛이 산란을 합니다. 확산을 해요. 요거를 세컨드리 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확산광. 요거를 이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해 주세요. 요걸 GI 값이라고 하고 영어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대로 옆으로 넘어가면 여기 있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레이는 브라우트 포스, 세컨더리 레이는 라이트 캐시입니다. GI 값이 들어가야 온전하게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노이즈 리밋이라는 것이 나와요. 노이즈라는 게 나와요. 빛이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아이소 값이 너무 크면 노이즈가 나옵니다. 아이소가 그러니까 실제로 DSLR 카메라에서요, 아이소 값을 높여주면 노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는 빛이 부족하면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요. 이제 지우고 제가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4,000, 5,000 푸시앤풀 2400. 자, 그림자의 방향이 어디 있을까요? 네, 이 뒤쪽으로 여기를 뚫어서 여기 창문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를 렌더링 해보죠. 렌더링. 굉장히 어둡죠. 빛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자, 다시 보시죠. 자, 뭘로 조절할까요? 어드밴스 카메라로 조절할까요? 이거 오토매틱이네요. 자, 100, 8, 수동이죠? 다시 한번 렌더링. 렌더링 속도가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화면에 점들이 많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둑어둑한 부분에 노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안티 알리아싱 필터에 보시면 안티 알리아싱입니다. 안티 알리아싱은 뭐냐면 얘는 이미지로 렌더링을 하다 보니까 사선이 있는 곳, 이렇게 사선이 있는 곳 있죠. 이런 사선이 있는 곳이 이렇게 계단이 집니다. 이 계단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는 걸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해요. 이 안티 알리아싱을 계산해 주는 사람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효과도 있고 뭐 방식도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캣 물롬이라고 있죠. 얘가 가장 선명한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요거 넣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렌더링 효과를 얻어내실 수 있어요. 자, 일단 렌더링까지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렌더링을 걸어봤습니다. 아주 깜깜하게 나오죠? 근데 여기 GI 값 있죠? GI 값 1로 되어 있죠? GI가 확산광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빛이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많이 확산을 했을 텐데 어둡게 나온단 말이죠. 확산광을 제가 50이나 줬습니다. 50 줬어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8월에 한낮이에요. 그럼 바깥에서 빛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확산광도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GI 값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GI 값이 올라가야 확산광이 밝아져서 분위기도 이렇게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카메라 값도 조절해도 되고 GI 값을 조절해도 되고 이제 조명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조명을 조절하기보다는 이 두 개의 값으로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조금 아까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자가 왜 안 만들어져요? 여기 그림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거 렌더링하면 그림자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밑바닥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중간에 S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요거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인피니트 플랜이라고 합니다. 인피니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영화에서 들어봤어요. 어벤져스의 인피니티 워. 인피니티가 무한대란 뜻입니다. 무한대의 전쟁. 여기서 말하면 인피니티 플랜, 그럼 무한대의 평면. 얘를 누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그럼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그죠? 얘가 인피니티 플랜입니다. 무한대의 평면이 생긴 겁니다. 지금 다 밝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질을 잔디를 줄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그라운드, 랜드스케이핑, 그리고 잔디 아이콘을 꼭 클릭해 줬습니다. 렌더링. 너무 밝구나. 너무 밝은 거예요. 지금 GI 값을 낮춰야 됩니다. GI 값이 낮춰져도 여전히 밝아요. 태양광이 밝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더 느리게 해보죠. 1000분의 1초. 자, 어두워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잔디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잔디 재질을 주면 이렇게 무한대로 잔디가 이렇게 들어가요. 무한대로 잔디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저는 실외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피니티 플랜은 지울 거고요. 이 안쪽만 볼 겁니다. 이 안쪽만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피니티 플랜은 여기서 삭제. 그 다음에 여기 조명 있죠? 기본 조명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선라이트가. 태양광이 기본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안 써도 기본 하나 있고요. 요게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양의 밝기입니다. 태양의 밝기인데 이 값을 조절해 버리면 태양이 막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해요. 근데 우리는 이 값을 안 바꿉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기면 여기 미리 보기가 있고 밑에 보면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태양의 위치를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원래는 위도와 경도로 태양의 위치를 바꾸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린 도면하고 위도와 경도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을 켜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두 개인데 왼쪽은 동서남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해가 지금 0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해가 뜬 거죠.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걸 내리면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지고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0도까지 내려가면 완전히 저녁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또는 아침이 될 수도 있어요. 0도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얘기예요? 밤이 되는 거겠죠. 적당히 90도는 넘어갈 거고 적당히 한 80도만. 그 다음에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따지냐면요, 여기서 따집니다. 동서 북남. 이해되시나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XY잖아요. 플러스 X 플러스 Y. 동서 북남. 지금 태양이 어느 쪽에 있어요? 플러스 Y 쪽, 북쪽에 있다는 겁니다.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태양의 위치를 그냥 북쪽에서 냅두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그림자가 거꾸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까는 그림자가 이쪽에서 왔는데, 태양이 이쪽에서 왔는데 지금은 이쪽에서 옵니다. 내가 임의대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대략 이런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태양의 위치를 내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끄면 위도와 경도 값으로 이렇게 태양의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해서 계속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Color and Intensity. 태양의 색상입니다. 태양이 색깔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 안 바꿔요. 그 다음에 Intensity Multiplier. 이것도 안 바꿔요. 태양의 밝기는 무조건 1입니다. 사이즈 멀티플러가 뭐냐면요, 그림자의 테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테두리 이렇게 비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인텐서티란 뜻이, 자 보시면 여기 요 그림자 부분 있죠? 요 그림자의 테두리입니다. 렌더링을 다시 하고요. 그러면 그림자의 위치가 여긴 만들어지네요. 제가 여기만 렌더링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렌더링. 딴 데 안 해요. 여기만 합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내가 영역을 지정해서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다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영역만 봅니다. 리전 렌더라고 합니다. 리전 렌더를 쓰시면 이렇게 영역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태양과 그림자가 만나는 부분이 되게 또렷하게 나오죠. 근데 실제 그림자는 어떤가요? 가까이 있는 곳은 뚜렷하고 멀리 갈수록 흐려지죠. 네, 이 사이즈 멀티플러가 그림자 테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이라고 줬어요. 렌더링. 그럼 이 테두리가 쭉 뿌옇게 흩어집니다. 흐릿해진 거 보이시나요? 실제로 테두리가 이렇게 또렷하지 않단 말이죠. 또렷하지 않고 확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값이 막 100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그림자 요 부분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햇빛이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그림자의 테두리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즈 멀티플러를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든 그림자의 테두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요거 렌더링 해보시죠. 자, 여기다가 보시면 인텐서 사이즈 멀티플러가 있고 스카이, 요건 하늘 배경입니다. 요 뒤에 보시면 여기 하늘이 보일 거예요. 스카이가 있는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클리어 있죠. 그 다음에 얘도 클리어 스카이죠. 클리어가 맑은이란 뜻이잖아요. 깨끗한이란 뜻이잖아요. 맑은 하늘. 그러니까 비가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 그걸 클리어 스카이, 클리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오버캐스트 보이시나요? 오버캐스트는요, 비 오기 직전에 완전히 먹구름이 꽉 낀 흐린 하늘, 그걸 오버캐스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은 여기 호색의 애를 많이 사용합니다. 얘가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하늘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걸 말하고요. 트러비티는 먼지입니다. 하늘에 먼지가 끼었을 때 이 트러비티 값을 쭉 올려버리면 먼지가 쫙 낀 상태가 됩니다. 잿빛 하늘이 돼요. 근데 거꾸로 이 값이 없으면
맑은 하늘이 됩니다. 오존은 반대예요. 오존이 없으면 하늘이 흐릿합니다. 근데 오존이 많으면 하늘이 맑고 깨끗하게 나와요. 렌더링하면 차이 없습니다. 오존은 안 건드려요. 그 다음 알베도 칼라. 알베도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요. 이 부분. 하늘과 이 그라운드가 만나는 이 부분을 알베도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알베도의 색상이 여기 색상입니다.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블라인드 앵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하고 그라운드하고 만나는 부분이 일직선으로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보여요. 블렌드가 섞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하늘과 그라운드가 여기가 이렇게 약간 섞여가지고 보여요. 그걸 블렌드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 값이 0이면 또렷하게 보여요. 자, 보시죠. 제가 렌더링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두 개가 뭉쳐져서 흐릿하게 보이고 있죠. 이게 5.7도 정도 흐트러졌답니다. 0으로 났습니다. 그럼 여기가 일직선으로 딱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리젠 옵셋은 얘의 위치를 이렇게 낮춰주거나 높여주거나 할 때 씁니다. 0도 0인데 제가 10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라인 여기 걸쳐져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건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하늘이 어때요? 오버캐스트, 그러니까 클리어 하늘이니까 하늘이 맑고 깨끗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잖아요. 근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구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누르시게 되면 구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자연스러운 구름을 만들어 줍니다. 덴서티, 구름의 농도, 버라이어티, 구름의 다양성, 그 다음에 하이트, 구름의 높이, 티크니스, 구름의 두께, 뭐 X층, Y층,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그라운드 섀도우를 누르면 이 구름 때문에 그라운드에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건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옵션이요. 옵션은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옵션을 보시면은요, 인비저블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비저블. 자, 시간대를 제가 낮추겠습니다. 시간대를 저녁 시간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 시간대가 6시 반으로요. 저녁 6시 반이요. 그러면 그림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여기니까 태양이 이쪽에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쪽에 만들어지겠네요. 렌더링. 조금 더 어두워야 되겠네요. 7시로 바꿔볼까요? 렌더링. 왜 이렇게 밝지? 밝은 이유가 있었어. GI 값 다시 1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클라우드도 빼고. 그래도 밝으네요. 자, 제가 또 뒤로 쭉 물러났습니다. 렌더링. 엄청 크네. 태양이요. 다시 볼까요? 요 지점이네요. 하얀 거 요거 태양입니다.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인비저블이 감추다란 뜻이에요. 투명해지다. 얘를 눌러버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얀 태양이 싹 가려집니다. 안 보이는 거죠. 이건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섀도우, 이거 끄면 그림자가 안 만들어져요. 끌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림자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펙트 디퓨즈하고 이펙트 서피큘라를 저는 잘 써요. 예를 들어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간이 1시 자 한 30분 네. 자 렌더링을 했습니다. 어두워요, 그죠? 왜냐면 GI 값을 낮춰놨거든요. GI 값이 1이에요. 근데 여기 디퓨즈하고 서피큘라라는 말이 있어요. 에펙트 디퓨즈, 에펙트 서피큘라. 디퓨즈에 적용하기, 서피큘라에 적용하기란 뜻입니다. 디퓨즈는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물의 색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1만큼 적용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만큼 적용해 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빛에 30만큼 더 받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빛을 30만큼 더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서피큘라가 있어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어둡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렌더링을 요만큼 다시 할 건데, 그러니까 빛을 30배 더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얗게 타버리는 거죠. 그럼 거꾸로 여기서 0.1만, 서피큘라는 0.1만, 그러면 여기가 다시 침착하게 내려앉는 게 되는 거죠.